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저희가 장전 전략 통해서 자세하게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의 시장 그리고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CPI 지표 발표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혹시나 희비가 갈리는 종목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각설하고 바로 양대 지수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대 지수 지금 급등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2,480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 3.24%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2.81% 상승한 채로 727포인트 선에 현재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별 흐름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늘 대장 상황 잘 봐주시는 이성웅 차장님, 종목 잘 봐주시는 임상현 파트너님, 그리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해주시는 윤정식 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번 주 시장 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체크해봐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제 공화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함께 레드웨이브가 일 줄 알았던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시장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 보였고요. 또 미국의 10월 CPI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졌죠.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순 매수세를 이어오던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 또 개인들은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 기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0.91% 약 보합하면서 2,400선을 겨우겨우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0.95% 내리면서 707.87포인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시장 예상치인 7.9%를 하회하는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7.7%를 내놓으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폭을 자랑하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또한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최근 강세를 나타냈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혼조세를 연출한 가운데 반도체주의 부진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것과 커플링 현상을 이루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닝 쇼크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확 빠져나간 듯한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던 삼성 SDI는 90만 원 선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간밤 미국의 뉴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10% 넘게 주가를 엄청 많이 끌어올리면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컴퍼스 미네랄과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탄산 리튬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과연 오늘장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상승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3,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6%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94,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도 2% 넘게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어제 보합권에 머문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LG화학이 거의 3% 가까이 빠지면서 두드러지는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3% 넘게 주가가 빠졌던 LG화학은 5%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상승폭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3만 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고요. 이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5%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히나 이 네이버가 7.39% 반등에 성공하면서 18만 9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필라델피아 지수가 10% 넘게 끌어올리면서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의 강세가 여기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하락 마감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장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어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와 엔터테인먼트주들이 혼조세를 나타냈고 또 2차 전지주와 반도체, 게임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HLB가 3% 넘게 빠지면서 3만 6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HLB 1.67% 오르면서 3만 6,50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65% 오르면서 대장주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6만 9,7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7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77%, LNF가 5.53%,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7.92% 큰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4,3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에서 6% 가까이 주저앉았던 펄어비스가 또 한 번 깊은 낙폭을 보이면서 8.3% 내려앉았습니다. 이틀 동안 14% 넘게 주가가 빠졌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이 붉은 사막의 영상 공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가 4%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13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에서 8% 낙폭을 키웠던 펄어비스가 3.5% 넘게 상승하면서 4만 1,15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낸 가운데 첨보와 리노고검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 우위의 장이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코스피에서는 F&F 홀딩스가 있습니다. 어제장 패션 브랜드 MLB의 긍정적인 해외 시장 판매량 덕분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어제장에서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을 넘는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57%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2만 3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새우 글로벌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우디 기업 사빅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사빅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는 새우 글로벌이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25.36% 큰 폭의 상승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5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바이오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에서 SK바이오팜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축소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적자폭이 축소됐고 또 영업 손실이 줄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 뇌전증 신약의 미국 출시 이후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4.27%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43% 낙폭을 줄여서 6만 7,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평화홀딩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이 국내 수소경제 규모를 키운다는 비전을 발표했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1.03% 빠지면서 3,860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11월 11일 우리 시장 기분 좋게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10월 CPI 지표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그렇다 할 정확하게 완료가 된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좀 급반등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개장 상황 살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양대지수 상승 출발을 해줍니다. 양대지수 3% 넘게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10월 CPI 지표가 저희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되면서 간단합니다.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술주들의 습득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기술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증시에 대한 큰 폭의 상승으로 출발할 거였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1% 급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 이끌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면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은 긍정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2월에 어떤 금리 인상 발표는 11월에 이런 CPI, 11월에 CPI가 대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급등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좀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확한 금리 인상이 된다, 확정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훨씬 개선됐다라고 판단하면서 접근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전 업종이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의 제일 가장 큰 상승폭이 큰 게, 지금 현재는 역시 증권 업종입니다. 증권 업종 역시 시장의 반등폭이 컸을 때 가장 큰 어떤 수혜를 업종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 업종 자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4.1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상승폭이 가장 큰 게 키움증권입니다. 8.16%, 그리고 메리츠증권이 5.01%, 그리고 삼성증권이 4.33%, NH투자증권이 4.19%, 미래에셋증권이 3.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7.62%의 상승폭을 가장 크게 지금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 최대 쇼핑 행사죠. 이제 광군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만큼의 어떤 광고제 특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3분기 실적 부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주로 접근했을 때는 약간 좀 힘들겠지만, 광군제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화장품 회사 실제 가장 큰 악재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였죠. 소비심리 위축인데,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간의 오늘 화장품 업종에 대한 상승폭은 좀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LG화학이 6.33%, 실제 LG생활건강도 5.72% 상승세 보여주고요. 코스맥스가 5.05%, 한국콜마가 4.3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운수창고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4.68%, 동방이 3.98%, CJ 대한통운 3.92%, 아시아나항공이 3.86%, HMM이 3.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6.94%, SK하이닉스가 지금 5.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에 주가에 좀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SK i 테크놀로지가 5.24%, LX세미콘 5.13%, LG 디스플레이가 4.55%, 두산 PSL 4.4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대원강업이 22.38%에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창잔주가 2.3%, LX세미콘이 5.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오늘 장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론글로벌이 6.74%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건설업종의 상승세를 계속 이끌고 있는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본다고 하더라도 건설주들이 좀 많이 하락폭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리 코론글로벌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좀 컸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대로 오늘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을 좀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오늘 특이점으로 특징적인 상황으로 좀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네옴CP 기대감이 코론글로벌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계속 좋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GS건설 3.57%, DLH가 3.32%, 삼부토건 2.7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코스닥 업종도 전 업종에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크게 디지털 컨텐츠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위메이드가 8.14%, 컴투스홀딩스가 6.94%, 위메이드 플레이가 6.59%, 네오이즈홀딩스가 5.61%. 오늘 게임주도 괜찮네요. 카카오게임즈가 5.6%, 넥슨게임즈가 4.78%, 엑소소프트가 4.3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도체 업종도 괜찮습니다. 유젠테크가 8.24%,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7.56%, 코미코가 7.45%, PSE가 6.39%, 하나머티리얼즈가 6.24%, 이오테크니스 6.17%, PSK가 5.95% 상승세 보여주는 점이 그런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유진테크 상승폭이 좀 괜찮죠. 지금 현재 보자고 하더라도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유진테크 그리고 하나머티리얼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아야 되고, PSK와 신텍 같은 경우 수급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유념이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1위부터 30위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거의 없죠.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삼성생명 0.44%, 그리고 KTNG가 0.53% 하락세를 제외하면은 모든 기업이 지금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64%, LG엔솔은 2.81%, SK하이닉스가 5.05%, 삼성바이오로즈가 0.44%, LG화학이 6.0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현재 상황이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카카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그대로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8%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좀 어떤 플랫폼 기업들, 성장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네이버도 지금 현재 7.95%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저가 매수가 얼만큼 강하게 물리냐, 이 부분을 좀 유념히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본다고 한다면 역시 전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제가 1위부터 50위까지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셀트로이스가 3.98%, 에코프로비는 4.58%, LNF가 6.61%, HLB가 4.18%, 카카오게임즈가 6.82%, 에코프로가 3.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LNF 시가총액 상위 3인 LNF의 실적도 발표되면서 좀 이 중장기 매력에 대한 관심이 높죠. 혹시 원통형 어떤 전기 배터리에 대한 테슬라의 선호도는 이 메커니즘 변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이 제일 많이 더 나오는 게 아프리카 TV가 9.15%의 상승폭을 가져다 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어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어떤 17% 넘게 급등했죠. 스위치가
한국사업에 대한 축소에 대한 반대 얘기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어떤 정해져 오후에 어떤 이런 상승폭을 축소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오후에 차익실현이라기보다도 현금 보유라기보다도 주식 보유 관점을 좀 굳건히 좀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종목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장전에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간 좀 힘들었던 성장주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행주, 금융주들도 흐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양대지수 큰 폭으로 상승 출발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이제 보여줬고요.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 가능성,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약간 둔화된 모습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나스닥하고 코스닥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바닥 탈출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오늘 상승 출발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의 어떤 차트의 어떤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전체 어떤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다우존스하고 좀 달리 약간의 이제 바닥 탈출이 약간 늦은 어떤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데 나스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제 고점과 이 되돌림, 그러니까 하락 탄생 파동, 역 N자형 파동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약 20일 주기 정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역 N자형 하락 우파동이 있었고요. 여기서 거의 쌍바닥인데 거의 이 부분들도 거의 한 20일 정도의 또 흐름을 보여주다가 바닥권 터닝의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닥이 터닝을 한다 하면은 이 바닥 박스권의 20일만큼은 약간 올라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에 그림을 그어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쌍바닥이다 한다면은 바닥에 형성이 됐던 이 층 고점에 대한 종수비만큼 약간 올라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터닝으로 이제 가는 어떤 본격 3파동이 나와줄 수가 있죠. 그런 흐름들이 나스닥의 흐름들이 또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1일과 60일선에 이제 골든 크루스가 나와주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이 전체 이 바닥권 앵라인, 그러니까 바닥권의 이제 저항층이죠. 저항층에 어떻게 보면은 수면과 같은 저항층을 최근에 현재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세 기조로 가는 흐름,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항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징적인 종목군들은 이제 빅테크 종목군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상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게임주도 있고 다른 어떤 테마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준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 그룹주 관련된 그런 종목군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먼저 카카오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은 카카오페이가 연속적으로 약간 급등을 좀 해주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큰 급등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쪽 이제 모의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 이런 그 어떤 뱅크를 보면서 카카오에 대한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닥부터 해서 21선 돌파 안착 이 흐름까지가 거의 이제 매집에 따른 게 22대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출발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큰 어떤 상승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와 비슷하게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네이버도 지금 약간 출발을 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 흐름들은 현재 그 이제 본격적인 바닥 탈출권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전체 이 급락에 대한 최소 한 절반 정도 이 부분까지는 상승을 좀 해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냉난점은 이제 8만 원대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 대비 어떻게 보면 2단으로 해서 이제 8만 원 이 냉난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약간 중기적으로 나와줄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빠진 부분들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의 어떤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 형태가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역헤드앤 숄더의 넥라인점 이 부분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그룹 중에서 제가 자, LG전자가 급등을 좀 해주는 것을 보면서 아직 이제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LG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LG그룹주가 이제 굉장히 큰 상승들을 보여주는데 LG이노텍 부분들이 이제 폭스권 관련 그런 조업 중단 이런 여파 때문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의 여파가 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 늦게 이제 반응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늦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본격 어떤 상승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대형주 쪽에서는 LG그룹의 순환매를 LG이노텍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미 증시에서도 굉장히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급을 좀 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삼각점 형태를 약간 보여주다가 거의 장대 양봉의 이제 중심 지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오늘 이제 갭으로 출발을 좀 했기 때문에 LX 세미콘을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약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현재 아직 크게 오르지 않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SFA 반도체, 그다음에 이 부분들도 바닥 박스권의 어떤 그 돌파가 이번에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 상승 부분들이 약간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DB 하이텍이라는 종목군도 DB 하이텍은 먼저 약간 출발하는 그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완만하게 좀 출발하는 모습이 그 계속해서 21선 지지받고 가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도 약간 비슷하게 아직 바닥에서 탈출하지 않는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아직 바닥
탈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한 종목, 그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빅테크 쪽하고 현재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그 내용에도 해당이 되고요. 게임에도 해당이 되는데 오늘 NC소프트가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연동된 흐름을 보여주는 위메이드 관련된 위메이드 그룹 쪽도 어떤 반등에 좀 성공할 확률이 많고요. 또 이와 연동이 돼서 창투사 관련된 부분들 현재 우리기술투자나 아니면은 우리기술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군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폭적으로 크게 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징적인 섹터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2%대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체크를 더 해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기분 좋게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3%대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지는 않네요. 일단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 간밤에 미국의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마감장까지 좀 보고 오늘장을 함께하고 계실 텐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시장이 좋아졌죠. 이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들어왔고 나스닥이 폭등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하락이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나스닥의 폭등 안에는 아마존도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 미국 시장의 이 나스닥의 폭등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CPI가 낮게 나왔죠. 예상보다 이제 7%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12월 혹은 그 이후의 금리 인상이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금리가 좀 덜 올라갈 것이다. 금리가 덜 올라가면 시장의 유동성은 좀 덜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 증시에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는 분석인데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고요. 국채금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좋은데요. 좀 길게 봤을 때는 CPI가 좀 낮게 나왔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조금씩 침체가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우선 박스권 상단을 좀 올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 좀 넓게 잡으면 한 2,550 정도로 우선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잡으시고요. 기술주들 오늘 분명히 좋습니다. 쇼커브링도 들어오고요. 이런 부분들 좋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상단이 올라갔고 그 안에서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시장이 좋을 때 역시 종목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잘 골라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좀 고르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집중을 해서 볼까요?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 빼놓고 얘기가 안 되죠. 그중에서도 카카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지금 7.87%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한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 카카오 그룹주가 굉장히 많은 시장의 자금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목 좋은데 카카오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카카오가 이 며칠 전과 오늘 달라진 게 사실은 없죠.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1번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왔죠. 기술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빅테크 기업 기술주가 국내로 넘어왔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근데 카카오의 분위기 당연히 미국 시장의 기술주 훈풍이 좋게 영향을 미쳤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시장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시장이 진정됐을 때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조금씩 반등에 대한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세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시장도 어제 빅테크 기업들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 쇼커버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락에 베팅을 했던 이 쇼커버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는 들어오면서 이 주가의 상승을 좀 더 가파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막 10% 이상씩 상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 1,000조 원, 뭐 이런 기업들이 12% 올라가는데 국내에도 오늘 같은 경우 비슷한 모습들이 네이버, 카카오에도 카카오 그룹주까지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쇼커버 물량까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오늘 좀 많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뭐 향후에도 나빠지기보다는 뭐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은 뭐 이 들어오는 물량 중에 쇼커버 물량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 좀 인지를 해두시면서 좀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이 물량들 조금 소화될 때까지는 좀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연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그중에서 우리 이사님께서 봐주신 건 카카오였는데요. 지금도 상승폭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뭐 등락률 상위 종목들 순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까지 카카오 계열사 이름을 안 올린 곳이 없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 7% 이상 오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국내 증시의 성장주들에도 그대로 그 불이 붙는 모습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다 같이 오를 때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어떤 종목 매매 시그널로 보면 됩니까? 네, 뭐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오늘 외국인 전체 순매수 1,483억 중에 거의 1,000억 정도가 전기전자 섹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모두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나오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뭐 역시나 좋습니다. 뭐 박스권이 올라가는 정도고 향후에도 조금 봐야 되고 이런 보수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분위기가 분명히 좋아진 건 맞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되는 모습이 있고요. 반도체 가격도 바닥을 찍은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이 주가도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23년도 4분기도 좀 부진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22년도 4분기도 부진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23년도에는 달라진 모습 반도체 가격도 반등을 할 텐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가 위축이 되고 생산이 위축이 될 때 삼성전자는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출범을 했으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사업부들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다양하게 잘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지금 최근의 분위기, 오늘 어제 밤부터 분위기가 좋아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이야기를 자세하게 매매 시그널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48%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여러분들 이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과 종목 이야기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주시는 분이시죠.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쌍시옷입니다. 네,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제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장에 대한 뷰가 조금씩은 바뀌셨어요. 시장을 자세하게 좀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양대지수 갭상승하면서 상승 출발을 기분 좋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과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일단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자, 1번, 2번, 3번, 4번의 주도주 중에 순서가 있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4번에 해당될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 사실 뭐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최근에 가장 욕먹고 있는 기업들 혹은 주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지금 욕을 많이 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부분들이었고 우리가 주도주 순서 1번, 2번, 3번, 4번일 때 아마도 네이버, 카카오는 네 번째일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다운 상승, 예, 그죠?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는 9%대까지도 한번 올라가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야, 그러면 이제 저 종목조차도 올라가는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면 이제부터 상승이 더욱더 본격화돼서 큰 상승으로 쭉쭉쭉 이어져 갈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고 하던데 혹시나 오늘이 꼭지면 어떻지? 저 밑에서부터 지금 코스피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단기 이런 상승치고는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원했던 거, 듣고 싶었던 얘기가 어제 딱 나온 거거든요. 사실 뭐 어제 CPI가 7.9%를 예상했는데 7.7이 나왔어요. 근원 CPI 같은 경우도 6.5% 예상했는데 6.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 7.9 예상했는데 7.7 나왔다고 세상에 나스닥이 7%씩이나 올라갈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올라가야 될 명분을 자꾸 찾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다우 중심의 상승이 먼저 일어나서 다우는 먼저 저기만큼 도망을 가버린 그런 상황이고, 그죠? 그런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치마치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스닥이 이제 한 번은 뻗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거기서 보기 좋게 두 가지가 둘 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CPI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냥 쟤는 뭐 별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나쁘게 나와도 그것 때문에 밀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뭐 8.0이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크게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려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이러니까 이제 강한 반등세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입니다. 제가 9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드렸죠. 우리가 실업률이랄지 그다음에 고용지표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9월달 발표, 9월 7일 발표했을 때가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다. 3.5 완전 고용이 나왔는데 아마도 10월 달에 발표할 때, 그 다음에 11월에 발표하는 요 부분들에서는 10월 7일, 11월에 발표할 때는 좀 나빠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 반응이 상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적중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그 역시도 한 달 전이잖아요. 이미 지난지 좀 된 지표가 시장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뭐예요? 주간 단위잖아요. 지난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데 예상치 상회, 항상 22만 건을 예상했는데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그 전주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어제는 22만 5천 건이 나와서 역시 고용도 조금 삐그덕 거리는데 메타에서 지금 11,000명이나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 등등등 그런 소식들 많이 들리죠. 그러니까 고용 자체는 이제 조금 안 좋아지니 그럼 결국 종합적으로 뭐야? 12월에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주겠구나.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11월 2일, 11월 3일 날 제가 방송할 때 11월 3일 날 FOMC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게 아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는 최종 수준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속도 조절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월은 그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시장 강도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11월 3일 날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 포인트이고 이제 원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원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과연 이게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되려 저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이제 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봐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죠. 코스닥은 좀 아쉬워요. 전 740까지는 봤는데 어제도 740까지는 기대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하루 올라가는 이런 명분에 올라갈 때 저 최소한 60선이라도 터치를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 정도는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요, 경제학자도 아니고 노벨상 받을 것도 아닙니다. 분석적인 부분들을 할 때 오로지 실전 매매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대응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로 분석을 하는 거지. 자, 시장이 이제 이러니까 올라갈 거고 떨어질 거고 무슨 주식 이렇게만 분석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책상에 앉아서 분석만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실전 매매가 필요한 그 전략이 필요한 분들께 그래서 저는 밑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매수 주식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끄집어와서 주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신호까지 얘기를 드렸죠. 지금은 조금만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의 상승이 계속 나오는 게 맞을 것인가, 이제 시장이 원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시장이 더 강력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이유가 또 명분이 또 뭐가 있을까를 지금부터 또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거꾸로 하진다 이런 것보다는 상승할 명분을 찾았다.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드디어 나왔다 하는 부분들.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니 아마도 종목별로는 찬실현 매물도 꽤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도 지금 더 떨어져도 더 올라도 상관없이 현금 비중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를 떠나서 현금이라는 게 필요해서 저는 현금 확보를 조금씩은 해 나갈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종목들은 아직도 못 올라간 게 있나. 그죠?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 쫓아가지 말고 아직도 바닥에서 못 올라가고 이제 터닝하는 종목이 있나. 그러면 그것들이 그죠? 코스닥이 만약에 740에 간다면 거기에서 또 한 번 정도 강력한 상승을 뻗어주지 않을까. 오늘 그런 종목들이 많죠. 내내 안 움직이다가 오늘에서야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종목을 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저희 김성남 업사부님과 방송은 오늘까지라고 제가 전해 들어서 마지막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더불어서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까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조금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센 발언들도 많이 하지 않았나 조금 걱정도 되기도 했고, 그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하려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 개인적인 방송은 계속 그 공개 방송을 이어가니까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아직도 안 올라간 종목이 있는가? 근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는 그런 종목군이라면 엔터 쪽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뻗쳐 올라갑니다. 그에 비해서 그저 BTS냐 블랙핑크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꼭 제가 남자라서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하고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부분들 수급만 조금 풀려낸다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여기 밑에 빨간색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포인트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군에서 지금 코스닥, 이것도 코스닥 종목이지 않습니까? YGN가. 그래서 코스닥이 740을 한번 찍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면 아마도 이제 20선을 자꾸 뚫어내려고 최근에 와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종목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때 21동 평균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 자료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오늘 세 번째거든요. 세 번, 네 번 두들기면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고요. 목표치는 5만 원 근처까지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AS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 손절은 당연히 4만 원이 저점이니까 4만 원이 깨지면 손절 라인으로서 여러분들 대응하시고 항상 힘내시고 이제 상승장이 또 오면은 여러분들 계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간 정말 도움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